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면서 결국 보류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가부 훈처가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교민들과 함께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묘비 탁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묘비 탁본은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장애인 아이스하키 충남 선수단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에 나서고 있는 선수단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온 세종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건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5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 역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 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아동 청소년의회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소년의회가 이미 법정위원회로 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청소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의회는 시장님이 모집이나 기관 추천받아가지고 임명을 한 청소년 의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의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여기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특히 청소년 의원 임명 과정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개입되면 자칫 청소년들이 치우친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은 어른들의 잣대로 바라본 지나친 해석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소년의회는 공개적 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제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임시회를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나선 것도 논란입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미국 하와이는 1902년 한인들의 이민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중노동을 하며 받은 월급을 쪼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놨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진 못했는데요.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묘비 탁본이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백인숙 선생과 남편 백낙현 선생의 묘비 탁본입니다. 결혼 전 본명인 박인숙이라는 이름과 출생일, 출생지, 사망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여성단체인 대한부인구제회 결성에 참여한 백 선생은 미주 한인의 권익 향상과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교민들과 함께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묘비 탁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한 이민자 묘비 58개를 탁본했고 이 가운데 백인숙, 오창익, 함상여 선생 등 독립운동가 12명의 공적을 확인해 독립유공자로 추서했습니다. 옛날에 이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특히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줬다는 데서 아주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탁본은 독립기념관에 기증돼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머나먼 타지에서도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을 바랐던 한인 1세대들. 한국 이념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 있고 이분들이 물론 살면서 죽으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해야 돼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0일부터 강원도 일원에서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펼쳐지는데요. 우승을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충남 선수단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썰매가 빙판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릅니다. 스틱 하나로는 썰매를 끌고 다른 한쪽으로는 퍽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약속된 맞춤 전술. 강력한 슛이 순식간에 골망을 흔듭니다.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이끌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은 오는 10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 참가하는 충남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입니다. 선수단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금메달입니다. 코로나 풀리면서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앞두고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팀워크를 많이 지금 다지는 팀워크 훈련을 위주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우리는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이번 동계체전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에 출전하는 충남 선수는 모두 12명. 대회를 위해 현재 일주일에 2시간씩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국가대표 선수 1명과 전직 국가대표 3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노련미가 돋보이는 팀이자 장애인 아이스하키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큰 것이 충남 선수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 거 보면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상지 장애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충남 선수단의 최고 성적은 준우승. 지난해에는 동계체전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면서 2년 만에 펼쳐지는 체전인 만큼 최고 성적 달성을 위해 막바지 체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도민들의 응원입니다.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의 열렬한 그런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균 나이 50대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충남 선수단의 금빛 메달 도전기. 그 열정과 투지를 응원합니다. 충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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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천안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올해는 살던 곳에서 더불어 편안한 삶을 누리는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비전 아래 대상자별 욕구에 맞춘 주거, 의료, 돌봄 3대 핵심 분야 29종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합니다. 특히 거동 불편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돌봄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와 퇴원 환자에게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의료 돌봄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천안시가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시설에 난방비를 월 3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 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시설 78곳입니다. 시는 아동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약 2천여 명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는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추진을 위해 천안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시청 국장 등 당연직 8명, 민간자문단 6명, 주민협의체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협약 추진 과정에서 자문 조정과 의사결정을 맡게 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사업은 시군이 스스로 농촌생활권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내일카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으로 월 평균 보수 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일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근속 7개월부터 6개월간 매달 25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이 지급되며 카드는 유흥업소 이외에 교통비와 식품, 자기개발, 문화여가 등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아산시 관내로 제한되며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3천만 원 증액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5%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또한 아산시 소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 또는 전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지난 10년 이상 신도시 지역의 공급량이 월등히 많았는데 올해는 읍면 지역 공급량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주택 공급 관련 주목해야 할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 공급될 공동주택은 모두 7,763세대입니다. 지역별론 동지역의 2,537세대, 읍면 지역의 5,226세대로 읍면 지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반기 중 연기면에 공급될 예정인 3,270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의 영향이 큽니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동지역의 경우 분양은 1,599세대, 임대는 938세대고 읍면 지역은 분양 1,956세대, 임대 3,270세대 규모입니다. 분양의 경우 신도시는 한 개 블록을 제외하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면 지역은 소정면과 연서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를 위해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비를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난달 6일 정부가 고시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12,000세대에 이르는 신규 주택이 원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2025년엔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사업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등 주거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천안시가 이런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 기능을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19년 3만 8천여 건, 2020년 4만 6천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직산읍에선
민원인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달 복명동에서도 욕설과 폭력을 가한 민원인이 입건됐습니다. 천안시가 도를 넘는 민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공무원증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뒷면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비상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녹음이 시작돼 향후 고소나 고발을 할 때 증거로 사용됩니다. 고성 방가를 하거나 뭐 폭행 조짐이 보일 때 녹음된다는 공지를 하고 저희가 이 버튼을 응급시에 눌러서 다시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눌러갖고서 저희가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밖에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고 민원실 유리를 강화 유리로 교체하는 등 공무원 보호와 함께 악성 민원 근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4월 8일 2023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받으며 13일부터 16일까지는 온라인 접수도 진행됩니다. 검정고시 시험 장소는 다음 달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등록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 보조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실버카, 워커, 목발, 네발 지팡이, 이동식 좌변기, 목욕 의자 등입니다. 3개월간 대여가 원칙이지만 대기 이용자가 없으면 1회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천안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가축 분뇨의 퇴비와 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중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료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 북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가칭 부가산고 신설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예정으로 그동안 인문계고가 없어 등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가칭 부가산고 신설이 드디어 교육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에 따른 북부권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부가산고는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들어서며 모두 3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설이 확정된 가칭 부가산고의 정원은 25학급 규모의 775명입니다. 개교 시점은 오는 2025년 3월입니다. 부가산고 신설 확정에 따라 그동안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배방이나 온양 시내까지 등교에만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소요했던 북부권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하나를 짓는데 통상 약 18개월이 소요되지만 부가산고의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 건설사의 기부 체납을 통해 이미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오는 5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업체 선정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9월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진입로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교육청의 협약에 따라 시가 개설하게 됩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부가산고 신설이 끊임없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연문화관에서 가야금과 판소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가야금 교실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판소리 교실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국가 또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천안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는 고려의 역사를 찾아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 매주 토요일인 11일, 18일, 25일 세 차례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천안 도독부를 세운 고려 태조왕건의 발자취를 따라 태조산에서 성거산까지 고려시대 문화재를 찾아가 해설가로부터 역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